그날 밤 상암 스튜디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조명은 늘 보던 그 조명이었고, 세트는 늘 보던 그 세트였고, 객석은 늘 보던 그 객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뭔가가 벌어진다는 예감이 스튜디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리허설이 끝날 때마다 스태프들의 눈빛이 서로를 스치고 대기실 복도에서는 평소라면 들렸을 농담이 뚝 끊겼습니다. 웃음 대신 침묵이 자리를 차지한 날, 무대는 늘 그렇듯 시작되었지만 그날의 시작은 평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태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꿈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한 소녀에게였습니다. 아직 15살. 그런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만큼은 나이라는 단어가 무력해지는 사람. 김태현. 누군가에게는 트로트의 미래였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현역의 현재였습니다. 미래라는 말은 대체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붙는 수식어인데 그날 김태현에게 붙은 수식어는 이상하게도 지금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 무대에서, 이 공기 속에서, 이 눈빛 사이에서 그녀가 무엇을 해낼지 모두가 숨을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바이벌은 잔인합니다. 단 한 번의 삐끗이 누군가의 이름을 순식간에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김태현은 삐끗이라는 단어를 아예 무대 위에서 삭제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선 3차전, 2라운드. 이 단계에서의 곡 선택은 단순한 선곡이 아니라 운명을 스스로 겨누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김태현이 골랐다고 알려진 순간부터 스튜디오 밖에서도 속삭임이 터졌습니다. 지금 그 곡을. 그건 감정선이 무너지면 끝인데? 어린 참가자에게는 너무 잔혹한 곡 아닌가? 그 곡은 멜로디만 예쁜 노래가 아닙니다. 숨의 길이가 곡의 생명이고 감정의 두께가 곡의 심장인 노래입니다. 선배들이 쌓아 올린 길이 너무 단단해서 함부로 발을 올리는 순간 미끄러지기 딱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태현은 그 길을 조심조심이 아니라 정면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눈빛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떨지 않는다는 건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안다는 뜻이니까요. MC의 멘트가 끝나고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고 음악이 첫 줄을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는 진짜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조차 민망해질 만큼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응원봉이 흔들리다 멈추고 피켓을 쥔 손이 더 꽉 잠기고 누군가는 들이마신 숨을 내쉬는 걸 잊었습니다. 그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정확히 그 순간 스튜디오는 경연장이 아니라 거대한 정적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위를 가르는 목소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톤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고 성인의 톤이라고 하기엔 너무 맑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화면 속 트로트의 꺾기가 오늘의 공기와 섞여 새로운 색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구절이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습니다. 박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박수조차 깨뜨리기 아까운 공기가 스튜디오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대신 자신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의 무게를 확인하느라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바로 김태현의 승리였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침묵을 만들 수 있는 힘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김태현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 리모컨을 한 손에 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갈수록 김태현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감정은 과하게 쏟아지지 않았고 억지로 울음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석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슬픔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슬픔을 살아내고 짖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감정선은 흉내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단계의 무대에서는 관객도 심사도 다 압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계산인지, 흔들림인지. 그런데 김태현은 그 구분선을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나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나 지금 이 이야기를 살고 있어요 라는 방식으로 무대를 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많은 어린 참가자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힘을 과하게 실어 절규로 흐르거나 반대로 감정을 눌러버려 밋밋해지거나 혹은 호흡이 깨져서 음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김태현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힘을 끌어올리고 마지막 한음에서 오히려 힘을 살짝 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감정선이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객석의 눈빛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입술이 떨리고 누군가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은 큰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정확함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김태현은 그 절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15살이 해낼 수 있는 감정 조절인가요? 사람들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답이었으니까요. 무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수가 나오기 전에 정적이 먼저 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전 방금 자신들이 본 장면이 현실인지 확인하느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치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박수가 터졌습니다. 단순한 응원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내는 경외의 박수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동료 참가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한 명의 관객이 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뭔가 큰 걸 봤다. 그때 카메라는 한 사람을 조용히 잡아냈습니다. 주현미 마스터. 평소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트로트의 교과서 같은 존재.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 호흡을 길게 한 번 내쉬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그 숨은 단순한 숨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레전드가 아직 성장 중인 소녀 앞에서 잠시 말을 고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칭찬이 아니라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김태현 양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탄성을 삼켰습니다. 레전드가 흔들렸다는 건 단순히 감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무대가 기존의 기준을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이어졌습니다. 윤명선 마스터. 평소 거침없고 단호한 평가로 유명한 프로 중의 프로. 그 윤명선이 그날만큼은 말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꺼낸 한마디. 기회가 된다면 김태현 양만을 위한 곡을 제가 직접 쓰고 싶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 아이는 이미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작곡가가, 그것도 이름값 있는 마스터가 공개석상에서 한 사람에게 맞춤곡을 약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업계의 레이더가 이미 김태현에게 고정되었다는 뜻이고 그녀의 목소리와 해석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의 레벨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금 무대가 이미 증명해버렸으니까요. 점수 공개. 이 순간은 언제나 잔혹합니다. 숫자는 냉정하고 전광판은 무심합니다. 하나씩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객석에서는 짧은 비명이 터집니다. 심장이 숫자에 매달린 것 같은 순간. 그런데 김태현의 점수가 뜨는 순간 공기는 또 한 번 갈라졌습니다. 높은 점수, 사실상 준결승을 확정짓는 점수. 그 숫자가 올라가는 찰나, 김태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겁이 없어서 강한 게 아니라
겁이 있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 눈물은 어린 참가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벼랑 끝에서 버티다가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크게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의 무대는 한 명의 준결승 진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스튜디오 안에서는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로트가 부모님 세대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한 소녀가 노래 한 곡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통의 꺾기가 낡은 기술이 아니라 새 감성을 입은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멜로디가 오늘의 마음을 다시 두드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가왕 아니냐, 이 말이 그냥 팬심의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명선의 작곡 약속이 붙는 순간 그 말은 감상이 아니라 예측이 됩니다. 업계가 움직이는 신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대 밖의 얼굴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기쁨에 취해 혼자 빛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출 후보가 된 동료들을 조용히 안았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이 왜 크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참가자가 흔들리는 사람을 먼저 붙잡아주는 장면은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실력만큼이나 성숙한 인성은 스타를 구승자가 아니라 시대의 얼굴로 만듭니다. 그래서 김태현은 단순한 우승 후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보고 싶어하는 서사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날 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15살이 이 감정선을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건이었고, 윤명선이 작곡을 약속한 순간 김태현은 준결승 진출자가 아니라 가왕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우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승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대는 결과보다 먼저 시대를 확정해버립니다. 어떤 목소리는 트로피보다 먼저 사람들의 기억을 선점합니다. 김태현이 그랬습니다. 상암 스튜디오가 숨을 멈춘 그 순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준결승 무대는 더 무서울 겁니다. 기대의 무게가 더 커질 테고 압박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하지만 본선 3차전 2라운드에서 김태현이 보여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소녀는 무게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 무게를 노래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전설이 떨고 마스터가 작곡을 약속하고 객석이 숨을 멈춘 그 밤. 누군가는 훗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는 그 무대에서 시작됐다고. 그리고 그 문장 한가운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김태현. 이미 가왕의 공기를 가진 이름이라고.